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일 없으셨죠? 네. 환우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교수님 뭐가 좋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효소도 있고 또 비타민 주사도 있고 또 헤파드 뭐 등등 이거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해요. 좋은 것을 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좋은 것을 먹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몸을 만들어라. 그 중에서 혈관 청소와 혈액 정화를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안 좋은 것을 하지 말아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안 좋은 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술, 담배, 커피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오랜만에 논문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2021년도에 커피, 담배, 술이 파킨슨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자, 서론, 본론, 결론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는 파킨슨병은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다 잘 알고 있죠. 네. 단지 해로운 환경이나 생활습관이 유전 요인과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발병한다는 가설이 있을 뿐이다. 생활습관과 연관된 위험 요인으로는 유제품, 특히 우유, 그리고 철분, 그리고 알코올의 과다한 섭취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담배나 커피의 섭취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코올은 안 좋은데 파킨슨병에 커피와 담배는 오히려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이들 기호식품과 파킨슨병의 연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다른 연구 결과도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 담배, 술이 파킨슨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최근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론, 첫 번째 커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이 그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레보도파의 항파킨슨병 효과를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게 카페인을 투여한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의 수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운동 증상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페인은 남성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나 여성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대체요법을 받는 여성의 폐경기가 되었을 때 파킨슨 발병률이 커피를 오히려 섭취를 많이 했을 때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네요.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이 카페인이 신경세포 보호 효과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카페인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에도 보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카페인 투여는 노화된 쥐의 기억 상실과 활성산소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킴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마시는 차, 또 차도 파킨슨병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3잔 이상을 마시면 0.41로 발병률이 낮아진다네요. 그 중에 녹차가 신경의 독소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녹차보다는 흑차가 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네요. 두 번째, 담배. 흡연이 파킨슨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약 50년 전에 보고된 이래 다수의 연구가 흡연에 대해서 비슷한 보호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흡연에 의해서 파킨슨병 발병 보호 효과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니코틴은 담배 연기의 주성분으로 도파민 전달을 조정한대요. 실제로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니코틴을 투여한 결과 운동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파킨슨병 보호 효과를 가지는 미지의 성분이 커피나 담배에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주로 남성에서만 보호 효과를 보였던 카페인, 요산염과는 달리 담배는 양쪽 모두 강한 보호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을 대상으로 하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시험이 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로 상반되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대요. 세 번째, 술입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염증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알코올 사용 장애는 다양한 신경퇴행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중증 알코올 섭취는 글루탐산에 의한 흥분 독성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여서 영구적인 신경세포의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맥주에 포함된 다량의 퓨린은 프리레디칼, 그러니까는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적포도주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신경보호 기능이 있어서 소량을 먹었을 때 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가 도파민 신경세포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도파민 신경 독성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대체로 흡연 또는 커피가 파킨슨병 발병률을 낮춘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비록 상반되는 몇몇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음주가 파킨슨병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커피 섭취나 흡연이 그 위험도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은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커피, 담배, 술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한 연구는 커피나 음주의 파킨슨병 보호 효과는 미비하지만 흡연의 파킨슨병 위험률의 감소성은 유의미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세포 내의 작용 기전은 연구가 아직 더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술과 커피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흡연은 파킨슨병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다네요. 한 흥미로운 가설은 담배나 커피의 성분들이 소화기 내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성장에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복부 장애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담배나 커피를 또 먹을 수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또 담배나 커피를 마음 놓고 또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파킨슨에 관련돼서 기호식품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런 것을 시작으로 또 다양하게 연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좋다고 막 드시지 말고요. 안 좋은 걸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그리고 어떠한 좋은 것을 하고 싶으면 그것이 내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산균을 먹더라도 그 효과가 100%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 다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과 혈액이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